성형이나 피부과 쪽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시술이나 이런 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작년에 얼굴 필러에 대한 이런 영상 하나가 굉장히 많이 조회가 되면서 피부과 업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말을 의사들이 좀 더 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기도 많고 조회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말을 하거나 또는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소위 어그로성인 그런 영상이나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죠. 지방흡입 영상도 이런 영상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면 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좀 더 잘하시는 분이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에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죠. 지방흡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런 일을 좀 겪은 적도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흡입 후에 이 남는 여분의 피부가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처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면 지방흡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칼을 사용하는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의 의도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이 시술자가 경험이 많아지면서 테크닉이 발전하면 정말 못할 게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흡입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이 안에 있는 내부 볼륨이 증가할 때 이 피부 거죽이 같이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늘어나서 면적을 형성하게 되고요. 지방흡입으로 이 내부의 볼륨, 지방을 감소시켰을 때 이 남는 거죽이 자연스럽게 많이 감소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처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세 면적은 이렇게 넓은데 안쪽으로 붙어야 될 근육층이나 이런 게 면적이 좁으니까 이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방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볼륨 감소는 잘 만들어졌지만 이런 피부의 문제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아서 속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오히려 지방흡입을 할 때는 약간의 그 피부 자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의 피부 감소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시술자는 지방흡입 말미에 이 피부를 줄여주는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면적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죠. 보시면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 리프팅 타이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리프팅에 좀 한계가 있겠죠. 만들어지는 면적의 감소가 잘라내는 것만큼 그렇게 의도한 대로 많이 줄지 않고 개인마다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방흡입 후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몇 가지 원인과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할 때 시술자가 지방을 좀 골고루게 하지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골고루게 지방흡입을 했지만 이것이 안으로 붙을 때 어느 부분은 좀 강하게 붙고 어느 부분은 좀 느슨하게 붙으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적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원인들이 있겠고, 시술자가 능력이 좋고 솜씨가 좋으면 지방을 좀 고르게 빼고 또 고르게 붙을 수 있는 작업을 잘 해놓고, 또 리프팅 작업으로 이 피부 면적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줄여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시술자의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본인의 살성이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거칠게 남는 분이 있고 좀 깔끔하게 잘 남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흡입량이 이런 어떤 문제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살성이야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경험 많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셔야 되고요. 이 흡입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와 장시간 상담을 잘 해서 문제와 이점을 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수술 후에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의사가 좀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환자와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게 좋겠고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술자도 100% 이것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을 시술자도 말을 하게 될 거고요. 결정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시술자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저에게도 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전신지방흡입을 하신 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본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재수술을 전신을 해서 교정을 하기를 좀 문의를 하셨죠. 근데 이게 좀 교정으로 썩 나아지기가 어려워서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어서 좀 신중하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이분이 전신지방흡입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엉덩이에 대용량 지방 이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너무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결론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다른데 지방흡입은 좀 미루더라도 엉덩이는 좀 꼭 빼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아주 간곡하게 하셨죠. 근데 이 대용량 지방 이식 후에 지방흡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식하면서 이제 엉덩이 피부가 많이 이제 확장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볼륨을 감소시켰을 때 이 피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 모이면서 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시술을 했었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인지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 이 남는 가슴의 피부가 아래로 처지거나 좀 느슨해지거나 아무튼 모양이 좋지 않게 되죠. 이런 문제가 엉덩이 지방 흡입 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이분도 수술을 뭐 예약을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아무튼 이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게 됐어요. 다른 분이 그래도 지방 흡입을 한 것보다는 제가 피부를 좀 줄일 수가 있어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된 거죠. 시술하는 과정도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대용량 이식을 한 경우에 안쪽에 이제 섬유화나 석회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디까지만 이렇게 나이스하게 수술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수술을 하고 잘 마쳤죠.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서 아직은 이제 붓기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하부 쪽으로 좀 더 남아있고, 그리고 피부의 리프팅 타이트닝도 아직은 좀 진행되는 중이라서 완성된 단계는 아니죠. 보기에 그렇게 다행히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만져보면 역시 이제 피부가 좀 처진 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문제는 이분이 결과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말과 달리 상황이야 이해가 되지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시술을 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저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서운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지방흡입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과정이라서 일상생활을 웬만큼 하시는 분이라면 지방흡입 과정을 잘 견딜 수는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도 얼마 전에 이제 71세 분 지방흡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몇 달 전에 이미 한 군데를 하고 두 번째 수술이었던 분이고 잘 끝났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3번에 걸쳐서 전신을 다 지방흡입한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어렵거나 넓거나 그런 수술도 지방흡입을 못하는 뭐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근육질이라서 지방흡입이 좀 힘들거나 또는 지방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어서 지방흡입이 힘들거나 까탈스러운 것도 시술자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름의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좀 어려운 부위도 있고 만들어진 모양이 좀 잘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좀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경험이 많은 시술자라면
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는 피부의 문제가 찌그러짐이나 처짐이 심하게 생길 상황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 더 예민한 분이라면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볼륨 감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피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출산을 이제 몇 번 겪으시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피부가 좀 많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지방흡입을 했을 때 약간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꼭 지방흡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방을 줄였을 때도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어디 옷 벗고 남한테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옷 입기만 편해지게 좀 볼륨을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리프팅을 열심히 해주면서 볼륨을 좀 감소해 드리면 나름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늘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 위험성이 많거나 또는 피부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셔야 되겠죠. 사람 마음이 또 이때하고 저때하고 많이 다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시술한 후에 본인 환자분이나 또는 시술자가 서로 또 다 좀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방흡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시술자를 그래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상담은 꼭 이 시술하는 시술자와 하셔야 되고 이렇게 피부 문제가 많이 있을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경험 많은 시술자와 장시간 좋은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